제가 쓰는 영어가 오타가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입니다. 예. 한국말도 맞춤을 틀리게 쓰는데 영어가 스펠이 좀 틀리다고 저한테 죽인다 살린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예. 어쨌든 트림블사가 있는데 이 트림블사가 이걸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이제 트림블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측량 장비 팔아먹는 회사고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예. 굉장히 뭐냐면 GIS 데이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잖아요. 3D 스캐너 뭐 이런 거 다 갖고 장난치는 회사였습니다. 예. 그러는 한편, 그러고 있는 한편 자, 이제 요 얘기를 잠깐 들어갈게요. 여기 있는 글들은 보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막 써놓은 글들이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사진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좋은데 나중에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 해서 전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놓은 건데 이것도 참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이 있어서 쭉 써놓은 건데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얘기 좀 하나 합니다.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 10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를 하냐면은 건축은 편리하고 튼튼하고 기뻐야 된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피에르 루이치 네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의 3대 요소라고 해서 건축을 구조, 기능, 미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서부터 건축계는 건축의 3대 요소라고 해서 건축을 구조, 기능, 미라고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이런 작품을 합니다. 이게 필라체토 네로 스파르토라고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건물을 또 만들었는데 안도타워 같은 느낌도 막 들고요. 제 느낌이 그냥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년도 사람이냐면 1850년도에 1892년도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때 제가 잠깐 요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꼬르비제입니다. 모르시는 1학년 학생들은 오늘부터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샤를 에드루 잔드레라는 사람이 본명이고요. 그 꼬르비제라는 말은 다른 별명입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그렇게 불란서 사람이 되고 싶어갖고 몇 번 청혼을 했는데 다 잘렸습니다. 다 잘리다가 결국 30이 넘어서야 결국 프랑스 사람이 돼서 오늘은 프랑스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나이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887년도 사람입니다. 지금 거기서 느낌이 빡 와야 되죠. 네르비하고 나이가 같죠. 이 사람들이 같은 구조연구실에서 3년 동안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제 느낌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때 꼬르비제가 노출 콘크리트에 매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정형이던 건물들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참 잘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이 정형이지만은 않습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공면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런데 결국은 돌아가실 때쯤에는 농산교회라는 엄청난 공명 건물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되시죠. 근데 이 시기가 제가 보는 네르비하고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네르비하고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 제가 비정형 건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게리 얘기를 지금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게리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로 넘어왔는데 게리가 1929년도 탄생하신 분이고요. 게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건축 구조를, 건축의 3대 요소가 포인트라는데, 이것이 조금, 잠깐만요. 프랑크 프리니가 나중에 말을 정리를 하는데, 프랑크 프리니가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고 볼만하고 기이해야 한다. 최근에 이거 서로 틀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고 기이하고 볼만해야만 남들한테 좀 더 와닿고 그렇더라. 예.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프랭크 게리입니다. 프랭크 게리가 이 짓을 저지르게 되죠. 새롭고 기이하고 볼만하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건축인들을 불러서 뭐라나 했더니 건축인들은 다 오토캐드만 하고 있더라 이거죠. 오토캐드. 그랬더니 딱 틀린 거야. 그러니까 3D로 죽어도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던 사람을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야.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타면 화장실도 가죠, 그죠? 그럼 밥도 주죠, 물도 주죠. 설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본 사람 있어요? 배를 타면 호텔 수준으로 다 호텔처럼 돼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거기도 밥도 주고 댄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이다 완전히. 그리고 지금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이 날아가요. 우주선이 날아가면 물 안 마셔요? 물 먹어야 돼요. 그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요. 거기도 설비가 있다는 거죠. 이미 기계하는 사람들은, 조선, 항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쪽으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갖고 쓰는 솔루션이 카티아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요. 한양대학교 기계과에서는 카티아를 가르칩니다. 김재정 교수님이 엄청나게 이 일을 잘하고 계시고요. 네. 뉴트럴 포맷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혹시 나는 죽어도 카티아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카티아가 나와 밖에는 없어가지고 카티아로 프랭크 게리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바오, 구게나엠, 미술관이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건축가가 뛰지를 못하고 기계과 애들이 뛰어가지고 이 짓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자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미국의 재판이 제일 많이 걸린 건축가가 프랭크 게리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물이 너무 세서 건축가가 안 끼니까 그러겠죠.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확인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재미를 딱 느끼니까 프랭크 게리가 게리 테크놀로지라는 GT라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건축 모듈을 붙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DP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DP로 작업을 하면 뭐가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세요. 카티아는 모듈이 1억입니다. 한 카피에 무조건 1억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아바쿠스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붙고 뭐 붙으면 1억 6천가량 되어야 쓸만한 용이 됩니다. 1억 6천. 네, 여러분들 1억 6천 들여서 한번 쓰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게리 테크놀로지에서는 DP를 그냥 생산해서 팔지 않습니다. 맞춤형으로만 팝니다. 자기들은 비싸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병원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병원 모듈을 붙여서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팔아먹습니다. 한 카피에 제가 알기로는 2억이 넘고요. 그 카피로만 파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들이 컨설팅하는 비용까지 해갖고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홀라당 넘어갔죠. 동대문 DDP. 동대문 DDP가, 네, 동대문에 하디드가 설계를 한 거를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디지털 프로젝트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프로젝트를 서울시청에서 12카피를 삽니다. 1억 2천을 들여서. 1억 2천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계산이 잘 안 돼요. 잘. 이런 거 계산 못하면 여러분 억대 보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 사지예요. 이 말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울분을때서 얘기했더니 기사가 쓰더라고요. 우리는 뻘짓하고 자빠졌다. 건축사들이 다 뭐하고 있느냐, 그죠? 건축사는 이런도 못 먹었어요. 자리들 주식하면서 145억을 5번 왔다 가져갔습니다. 딱
40분밖에 안 왔어요. 정확하게. 비행기 값이 5번 오는데 145억인가요? 여러분들 145억 벌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간에 DP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뒤에 또 얘기 좀 더 할게요. 네. 아직 그 얘기는 전 끝내지도 않았어요. 빨리 하고 끝내려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졸린 사람은 깨세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프랭크 게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피터 아이젠맨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피터 아이젠맨은 건축하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학생이라서 모르는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아십시오. 그리고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터 아이젠맨을 찾아서 꼭 좀 공부를 좀 해두십시오. 이 사람은 건축가에 쳐놓고 건축가라고 하기보다는 학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데 당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것이 형상과 배경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IMF라는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그는 부지의 지형적 요소를 변수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빨간 걸로 입을 해놨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시 구조 모델의 그리드와 그것도 볼드체로 했죠. 그 다음에 기존 도시의 그리드를 또 볼드체로 했죠. 교차시킴으로써 건물과 도로의 3차원적 변형을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이때까지 이렇게 디지털화시켜서 컴퓨터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얼을 그램화 시키는 작업을 막 하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저는 브레인스토밍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브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은 오늘부터 쓰시면 됩니다. 공짜고요. 코브는 브레인스토밍 하기엔 너무 좋고요. 인터넷에 그냥 저장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서 그냥 씁니다. 제가 이거 선전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걸로는 우리나라에 띵크와이즈가 있고 아이마인드가 있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영어는 못하는데 무식한 영어는 되게 잘해요. 한국식 영어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한국 놈이 영어 잘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강의할 때 썼던 겁니다. 대학원에 외국인 애들 강의 때문에 써서 영어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영어를 잘 쓴 건 아니고요. 그냥 뉴 빌딩이라고 했던 거는 여기서 빌딩은 건물은 아니고요. 건설 산업이라고 보십시오. 외국 애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속도가 좀 자, 새로운 빌딩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새로운 빌딩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건물이 다 이제 아까 제가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해서 지금 넘어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덕투로 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자 저한테 들은 사람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란 말은 프로는 앞전자를 써서 앞쪽이라는 뜻입니다. 포워드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고요. 젝트는 제트기처럼 툭 튀어오르는 걸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꾹 누릴 때 이젝트라 그랬습니다. 제트란 말은 앞으로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에 천장에 붙어있는 젤 프로젝터라고 하죠. 앞으로 튀어서 이렇게 나가죠. 프로젝터는 이렇게 지금 저처럼 달게 되면은 분명히 뭐가 저기가 되죠. 프로젝트는 꼭 리스크와 함께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가급방적으로
프로덕트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동유럽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뒷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유럽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동유럽은 여러분들 혹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를 혹시 가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겨울 되면 깜깜해요. 여름 되면 밤이 안 와요. 좀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과장되게. 안 와요, 밤이 안 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애들한테 비타민 D 주사를 준답니다. 병에 걸릴까봐. 겨울에 햇빛이 안 뜨니까. 이건 뭐냐면 겨울이 길게 추워서 겨울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장에서 해서 공장이라고 여기다 제가 쓸게요. 저 오늘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단어에 대해서 틀리는 거는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이루게 하니까 현장은 리스크가 많으니까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져가서 조립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왜 나는 학교 다닐 때 한옥을 안 가르쳤나 양옥만 배웠나. 한옥이 다 이렇거든요. 한옥이 다 이렇습니다. 왜? 그 전해에 치목을 합니다. 그래서 목재를 갖다가 현장에다 갖다가 다 뚜드러 박아서 레고브로 쪄마시듯이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 쓰고 나면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한옥은 다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전통과학에서 비밀보다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도서관에 있으니까 빌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은 순전히 컴퓨터 책이니까 읽는 책이 아니라 따라하기고 재미있습니다. 한옥을 다 그릴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요. 네. 한옥을 여러분들 그리고 싶다면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빈소리 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얘가 기계가 만들죠. 기계는 무엇가 지배합니까? 컴퓨터가 기계를 갖고 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컴퓨터로 기계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제가 명함을 한 장 받는데도 보니까는 명함을 한 장 받는데 보니까는 여기에 이렇게 QR 코드가 딱 찍혀서 와 있더라고요. 예, QR 코드라고 합니다. Quick Reference 코드라고 합니다. 예, QR 코드만 좋은 건 아니고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런 코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생산한 것을 부재에다가 코드를 붙이면 스캐너가 스캐닝을 하게 되면 그걸 어디다가 시공하는지까지 다 연결돼 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자아들이가 설계하는 동대문 GDP를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공사가 불가능해요. 아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비싼 거예요. 맨 처음에 넘어온 사연까지 얘기하자면 좀 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코드들이 막 붙어서 움직이는 거죠. 코드들이. 네, 여기 QR코드 얘기했고요. QR코드 만드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이버에 가시면 돼요. 그냥 QR코드 메이커만 누르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qr.naver.com 들어가시면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요. 그냥 다 만들어요. 만들면 사이즈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넣는 거 뭐뭐뭐 넣을 수도 있고요. QR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죠? 우리는 오늘 코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죠? ISBN 코드가 있는 거죠. 책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우리 건축 코드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다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그런 걸 하려는데 컴퓨터를 몰라갖고는 맨날 컴퓨터 하는 사람한테 끌려가야만 합니다. 안 되는데요? 내일 공사가 끝나는데 안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모델링 잘하라 뭐 그런 얘기보다는 꼭 그런 걸 잘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델링 잘하는 애들 우리가 키우면 돼요. 여러분들은 2%에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고 스케치업 잘하는 애 있잖아요. 스케치업 잘하는 애. 제가 트럼으로 몰아넣어 드릴게요. 그냥. 스케치업 잘하는 컴퓨터 사이트 들어가면요. 나 모델링 하라는데 얼마만 줘. 그런 애들 수두룩했어요. 그냥 시키면 돼요. 그냥.
근데 내가 모델링을 못하면 시킬 수도 없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할 줄 알아야 된다. 시킬 수도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꼬라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장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공장에서 만들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건식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죠?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제, 건식, 경량. 이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운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시공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걸 써야지 학점을 받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걸 배웠던 해수가 1980년도예요. 정확하게 1980년. 1980년. 태어나지도 않았죠, 여러분. 그때 이미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안 이루어져요. 그죠? 지금도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핀란드에 가면요, 의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모든 공사는, 나라에서 발전하는 공사는 전부 이렇게 하나, 빔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핀란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빔하는 사람을 스탠포드에서 꽂아가고 CIF에서 스탠포드 여기 핀란드 박사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때 얘네들이 쓰던 말은 VC예요. VC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VDC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CIFE 찾으면 VDC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빔이에요. 그 얘기하는 빔 얘기는 좀 뒤에서 조금만 하려고 하는 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들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을 하는데 IP도 존재를 하고 IP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쭉쭉쭉쭉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요것만큼은 얘기를 조금 이제 제가 빔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Sanity Property 빔 Requirement 2012라고 핀란드에서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합되지 않으면 정보공사가 이루어지지조차도 않습니다. 깜짝 놀라야죠. 이런 데서는 핀란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애들이 우리나라에 테클라라는 거 갖고 들어가고 테클라 광명이 지었죠. 100% 빔으로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해줬어요. 건축인들이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자꾸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빔을 하려면 어떻게 이스커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코빔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코빔 찾으시면 인터넷에 다 나와요. 코빔 찾으시면 쭉쭉 나오고 어떻게 될 거면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빔 리콰이어먼트 프레이밍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난 설계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난 시공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는 구조하고 싶고 나는 설계하고 싶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디스커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면 니즈에 따라서 유주가 다 틀려지겠죠. 니즈에 따라서 유주를 어떻게 엮을 건지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이거를 가르칠 거니까 건설 사업관리 수업을 들으십시오. 선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것을 쓰는 애들이 누구냐면 미군 부대 아이들입니다. 미군 부대 애들은 지금 오산에 뭘 짓는 거는 전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고 있느냐면 걔네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레코드 모델링. 비비란 말 안 씁니다. 레코드 모델링이라고 씁니다. 레코드 모델링은 뭐에 쓰려고 하느냐? FMS라고 합니다. Facility Management 씁니다. 예, 우리 도면은 지금 여기 설계사무실에 계셔갖고 내가 이런 걸 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아닌데 설계 도면을 FM에 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설계사무실에는 도면이 있는데 건축적인 도면이 없는 경우는 허다하고요. 설계사무실은 3년 있다가 처치해버리고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러면 뭘 가지고 FM을 하냐? 옛날 건물 FM 하려고 그러면 다 갖고 실측해서 뭐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GSA는 꼭 아셔야 될 게 미국 조달청입니다. 미국 조달청에서이 빔 가이드를 만들어서 띄워놓고 있는데 그 가이드가 꽤 볼만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빔을 하려면 그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 역할은 저는 5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모델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모델러를 우습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스운 게 아닙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모델을 못하면 안 된다고 얘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야 나중에 시켜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 메이커란 말이 있고요. 이건 조금 뒤에 조금 요거 다 읽고 얘기할게요. 렌더러가 있고 DWG, 임포트 앤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빔 얘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왜 그동안 빔 얘기를 안 하고 이랬느냐? 그동안은 VC라고 얘기했습니다. VC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했던 아키캐드가 오토데스크를 막 잡아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세계 3대 대형 소프트 프로그램 팔아먹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씁니다.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벤틀리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메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메책은 독일어인데 이건 분명히 스펠이 틀릴 가능성이 지대합니다. 지금 전 독일어를 못해요. 하여튼 네메책이라고 찾으시면 나옵니다. 네메책이라고 저는 이게 세계 3대 제일 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사입니다. 참고로 그냥 가식으로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부자의 회사는 아도비입니다. 포토샵만입니다. 왜 아도비가 부자냐? 의료 장비에는 전부 아도비가 들어가요. 의료 장비는 비품이라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대박나게 불법입니다. 여기는 다 크랙가 다 쓰니까, 그죠? 이해가 시죠? 문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 회사는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고 이것을 제너러티브 컴포넌트라고 GC라고 주로 합니다. GC라고 하는데 제너러티브 컴포넌트라는 거는 찾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래서보다는 더 많습니다. 얘가 대빵입니다. 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벤츄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으면서 건축 시장이 별 볼 일 없다 그래갖고 얘네들은 프렌트 회사는 떼버리고 건축 관계 안 한다고 아예 공공에게서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키캐드가 BC를 해갖고 VC를 해갖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 이 벤츄리사의 소프트웨어 만들던 러시아계 미국 애들이 레빗이라는 솔루션을 만들고 그래서 회사를 또 하나 세워버려요. 지금 여기 아키캐드라고 쓸게요. 이렇게 있었는데 오토캐드가 줄어들고 아키캐드가 난리 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레빗을 긴급 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레빗은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1.0버전부터 제가 썼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비만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솔루션이 아니었어요. 이건 솔루션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개념은 진짜 왕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패밀리라는 개념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패밀리 메이커도 좀 가만히 있는데 이건 죽어도 알아야 됩니다. 레이어를 버리고 패밀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패밀리 설명을 잠깐만 하세요. 패밀리는 father, mother, I love you예요. 아셨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 진짜 아니고요. 그냥 부동산으로 한 얘기인데 father, mother가 I love you 하지 않는 가정은 재미없는 가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엄마 피가 아빠 피가 섞이지 않는데 여기 앉아있어요? 그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피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패밀리는 피가 통합니다. 여기에 피가 통한다는 것은 컴퓨터 스크립트를 가지고 마음대로 파라메트릭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내가 공부 시간에 가르쳐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데, 파라메트릭, 한국말로 영어 매개변수를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건데, 매개변수가 제일 잘 처리될 수 있는 게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빗을 쓰게 되면은 레이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사가지고 와서 오토 데스크는 이 짓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내면만 못 팔아먹겠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야, 좋은 말 하나 없냐? 우리씨? 야, 그거 좀 버티랄 컨스트럭션 좀 뭐하다. 그래가지고 연봉 많은 아저씨들 푸시라니까 어디 1970년 논문에서 BIM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대요.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BIM이 아니라 뭐 BI 뭔가 그렇대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토데스크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빔은 레빗이다 그러면서 선전하면서 팔아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레빗을 1년에 2번씩 업그레이드를 바꿉니다. 그래서 레빗 2006서부터는 정말 쓸만하기 시작했어요. 버전 1, 2, 3, 4 이렇게 나가다가 버전 2006 이렇게 지금은 버전이 2016입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버전을 확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팔다 보니까 이제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오토캐드 시장에 70년에서 시소고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펀치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빔이란 말이 지금 우리한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있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빔은 레빗이래. 빔 레빗 아니에요. 빔 레빗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빔이란 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왜? 빔은 있는데 건축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모델링 하는데 건축 모르고 빔 모델링 해당하면 죽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들도 말타기를 다시 합니다. 얘들도 빔이란 말을 쓰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 회사, 이 아키캐드 만드는 그래픽 소프트사가 경영난에 동참을 해버려요. 이거 같이 와. 그러니까 누가요? 내매책이 사가지고 갑니다. 지금 내매책 살 겁니다. 예, 내매책이 지분율이 51%가 뭐 그게 해서 1%가 더 많지 가져와서 이제 내매책 사건에 되버렸는데, 내매책에도 월프렌이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베타웍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베타웍스는 원래가 미니캐드였는데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얘는 내게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는 일본 애들은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베타웍스를 변형시켜갖고 각 현들마다 우리나라 군 같은 그런 패드가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와닿는 게 커요, 저는. 그래서 일본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여기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나 내국노 아니에요. 전 철저한 대한민국 골수군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거 하나. 대한민국 남한 인구는 5,000명이 안 되고요. 북한 합쳐나가야 우리 1억이 안 됩니다. 1억이 안 되는데 일본 사람은 1억이 넘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뭐 만들어서 팔 때는 꼭 우리나라는 빼놓고, 이번에도 이 아이폰 새로 나온 거 한국에는 출시 안 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이폰 사장이라도 출시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한국이 미워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팁을 하나 가르쳐줄게요. 구글 문서 도구, 번역 도구 있죠. 그거 쓰세요. 어떻게 쓰시느냐? 한글을 영어로 바꾸시면 내려놔요. 한글을 일본어로 바꾸면 잘 나와요. 일본어를 영어로 바꾸면 참 잘 나와요. 아셨죠? 그러면 프랑스어를 일본어로 바꿔요.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꿔요. 그냥 쓸만해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구글 문서도구, 번역도구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패밀리 메이커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렌더러가 있습니다. 렌더러는 뭐냐면 렌더링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퀀티티 테이크오프 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빔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포메이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물량이라는 것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1인회까지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되나 안 되나 사람 판별할 것들이 너무 길어서 이것도 지금 다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개념으로 물량 분명히 됩니다. 네, 분명히 되는데 그거는 그 물량까지도 테이크오버이기 때문에 렌더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DWG는 너무 많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프로젝트마다 5사람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고요. 주택일 경우에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역할을 쓴 거예요. 역할을 썼다는 얘기죠. 그럼 큰 프로젝트 때는 3사람이 해갖고 한 사람은 모델러, 하나는 렌더러하고 패밀리 메이커, 한 사람은 DWG, 익스포트, 임포트, 프로젝트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이제 설계 감지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요. 평면을 그리고 나서 이면을 누가 따로 그리고 이면을 그리고 나서 단면을 누가 따로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누구는 뭐 분리해서 하는데 빔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공유 작업 얘기했죠. 빔 툴은 무조건 공유 작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의 역할과 분리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또 말쪽 밖으로 새 나가는데 아까 컴퓨터가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컴퓨터가 좋은 건 한 대가 있으면 내가 컴퓨터를 거기다가 물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때 무는 방법은 팀 뷰어라 그러는 원격 제어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뭐가 있냐면 구글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구글 크롬에 오시면 그냥 연동이 되거든요. 그건 아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컴퓨터 하나 걸어놓고 원격으로 쓰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 같은 컨설팅에 나가면은 컴퓨터 좋은 거 하나 전화 나머지는 일반 컴퓨터에다 우리가 원격으로 걸어놓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리스크 컨스트럭션 뭐 이런 말 써놓은 거는 그냥 질문 잊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VBA를 알아야 되고 파이썬 알아야 되고 루비도 알아야 되고 C++, C#, 자바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서 제가 하면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새로운 과정에 있는데 전부 바꾸자 이런 말들 무지하게 많이 하죠. 체인지, 그죠? 체인지란 말은 엄청 해요. 체인지하고 리바이스의 다른 점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나요? 체인지하고 미국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거. 네. 자, 우리가 그냥 체인지 한다고 그래요. 체인지 하는데 어떻게 체인지를 하느냐? 리바이스 인스턴트리 하는 거예요. 리바이스 인스턴트. 예. 리바이스 as soon as possible이 아니고요.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바꾸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뀌는 건 다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그런 왕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내가 스마트폰이라도 여러분들 플랫도 돌리고 공유를 하고 뭘 하면 얘기가 다 되잖아요. 그죠? 아까 당신이 했던 문서 딴 친구들한테 메일만 하는 거 공유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공유가 되죠. 그러면 지금 내 그 문서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올리면 내가 답을 올리면 되겠죠. 그죠? 네. 이것이 오늘 내가 만든 여러분들하고 저의 소통의 문서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어떻게 수인이하고 태영이는 내가 지우지 않았고 당신하고 해서 3사람이 이미 나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오늘 문제에 의문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거기다가 답을 올리고 더 폭발적인 건 뭐냐면 이메일로 해갖고 어떤 문서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링크까지 다 걸리니까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터넷은 엄청난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바이스 인스턴틀리 이거의 약자가 바로 레빗입니다. 레빗. 레빗 만든 사람이 리바이스 인스턴틀리라고 바꾼 거예요. 이름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 체인지보다는 리바이스 인스턴틀리 지금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내가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프로그램에는 전부 콜라보레이션이 꼭 필요하고, 콜라보레이션도 이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념들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더 모델을 갖다가 막 잘못 지우기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 프로젝트는 내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바이스 인스턴트리 하기 위해서는 콜라보레이션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Essential Mathematics for Computational Design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걸 그대로 검색하시면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요,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되게 그래서 홈페이지인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튜토리얼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있죠. Essential Mathematics for Computational Design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한국어가 코리안이 있습니다. 네, 제가 못하는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놨고요. 가능하면 영어로 보지 마시고요. 번역이 엉망이니까. 가능하면 영어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차이니스 있습니다. 네, 간자체도 있고, 예, 아주 번자체, 간자체 제대로 다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 때려 죽여도 오셔요. 중국. 네, 무조건 보십시오. 있습니다. 이거 뭐 없으면 못 봤다. 이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어 번역본 여기도 올려놨습니다. 이거 올려놓은 이유 간단합니다. 영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는데 제가 일본어한테 지기 싫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요게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놨고요. 여기 한국어 번역은 제가 번역해서 다 올려놓은 건데, 번역이 개판이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한국에 올라가 있다. 네? 기분 좋잖아요. 네? 세계적인 사이트 되거든요. 네. 여기 그 관리자랑 저랑 친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썼어요. 왜 일본 공부를 하냐고. 그래서 올려놓고 되게 좋아요. 바뀔 때마다 나한테 연락 오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데빗이라는 놈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데빗 얘기했고 아키텐드 얘기했고, 네, 데빗은 패밀리 룸이기 때문에 언어를 몰라도 되고요. 언어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좀 쉽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썼던 것처럼 이 넘을 수 없는 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쪽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스케치업 얘기를 한 거예요. 트림플사 애들이 스케치업만 산 게 아니라, 스케치업만 사가지고 간 게 아니라 테클라라는 놈이 있습니다. 테클라라는 솔루션을 사가지고 갔고요. 비코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비코라는 솔루션을 사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을 갖다가 스케치업으로만 놓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 BIM이라 그래갖고 이걸 좀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그래갖고 스케치업 빔, MEP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얘는 테클라가 뭐냐면은 철거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철거하는 사람은, 테클라 안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쓰는 툴이고, 디테일하게 철골이 접착하고 볼트가 붙이고 거를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레빗으로 만약에 작업을 했다. 레빗으로 작업을 해갖고 디테일한 걸 그릴 때 꼭 테클라로 만듭니다. 이것도 지금 선전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비커는 뭐냐? 공정관리 툴이에요. 공정관리 툴인데, 이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가져간 이유는 뭐냐? 얘네들이 트림을 사는 GIS하고 관계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GIS로 빔하고 통일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아니고요. 스케치업만 쓸만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갖고 아키캐드로 넘어왔는데, 아키캐드는 GDL이라는 언어를 가셔야 돼요. GDL이라는 언어를 모르시면은 지오메트릭 데스크립션 랭귀지인데, GDL을 모르시면은 작업이 안 되는데, GDL은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왜냐면 서클을 그리려면 골을 그리려면 스피어,
이렇게 치면 돼요. 스피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돼요. 근데 대한민국 모든 인간들은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돼요. 스피어는 뭐가 필요해요? 안지름이 필요하잖아요. 안지름만 뒤에다 놓으면 그냥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테이션 아까 얘기했고 네메책이 2네요. 네메책 이거 시간 맞는 겁니다. 메타옵스가 있고 트리미제, 테클라, 스트럭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키보스 EIM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물량 산출을 미국 애들은 이미 갖고 놀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비스를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거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에서 제가 쓰는 방법을 좀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 네, 남은 이렇게 안 쓸 수도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거를 필수적으로 쓰고 지금 이걸로 모든 허가도 내고 중공도 내고 시공도 하고 전부 이렇게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작업은 뭘로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지금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인터넷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이 속도가 있고 그게 좀 나쁘네요. 여기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간단하게 그냥 어저께 밤에 급조해갖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냥 인터넷에서 끼고 모은 건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접속을 하시면 어느 대한민국 땅은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시, 군, 구, 번지 지면 열람 시키면 바로 나오겠죠. 그죠? 느낌파 오죠? 그 다음에는 바로 뜨면은 이렇게 지적이 딱 뜹니다. 이렇게 번져주면은 지적이 뜨고 지역 지구 저장 여부에 대해서 그 법에 해당되는 여기는 계획관리구역이고 뭐 어쩌고 뭐 저쪽에 딱 떠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도가 있습니다. 이 지적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건축가 좀 되면 토지 이용, 국토 이용 계획 확인원 뭐 이런 말을 좀 쓰세요. 네, 지적도 지적시키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오토캐드에서 해당 지적도를 JPG 파일로 불러오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죠? 네, JPG 파일로 이렇게 불러오면 JPG 파일을 어떻게 하냐면 해당 대지 면적에 맞춰갖고 이미징 스케일 조정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하셔갖고 캐드 라인을 사용해서 지적도를 작성을 한 겁니다. 지금 캐드 라인 GWG를 작성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지적이 됩니다. 지적을 이렇게 만들면은 지적을 만든 다음에는 뭘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대지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스케치업 열면요. 스케치업에 여기 위치 추가 아이콘 바뀝니다. 그죠? 위치 추가 아이콘 딱 바꾸면 뭐가 바뀌냐면 구글이 바로 떠버려요. 구글이 스케치업이랑 같은 족속이잖아요. 이거 뭐 아시는 벌써 안 해, 그치? 이거 모르시고 거의 없는데 혹시 모르면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 뜨면 잘못 떠갖고 어떻게 합니까? 지역 선택 아이콘 클릭하고 범위 설정 후에 그래브 아이콘 클릭해갖고 엔터 치면 나머지 뜨고요. 그럼 스케치업의 로고 모듈에서 지역 토글 아이콘 클릭해갖고 지역 경사도 스케치업 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바로 뜨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저장해요? DWG로 저장하면 되죠. 딴 데 쓰려면. 근데 우리가 얘 잠깐만 DWG 얘기를 하냐면은 DWG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아까 전 여기다가 썼던 벤틀이나 네메칙이나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레빗이 큰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돼버렸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기도 하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나빠하기도 하는데 좋아하는 점은 뭐냐면 패밀리 개념을 갖고 있어서 좋아하기는 하고요. 나쁜 점은 지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아키캐드도 좋은 점이 많고 또 단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이 레빗을 사용을 합니다. 레빗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작업을 레빗으로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라이노라는 친구를